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오늘은 라이더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동호회에 항상 있는 라이더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형인데요. 이분들은 항상 질문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호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질문하는 게 뭐가 잘못한 거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당연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할 수도 있죠. 당연히 사람인데.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순서가 있듯이 모든 질문에도 순서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분들은 꼭 들어오자마자 질문부터 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아요. R3라고 치면은 R3 중고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R3 기변화라고 하는데 최고석이 몇 가지 나오나요? R3 타이어 두꺼운 편인가요? R3 짭크라 티 안 나는 거 추천해주세요. 어떤 걸 껴야 되나요? R3 세차할 때 계기판에 물 들어가도 되나요? R3 신차사라면 프로모션 뭐뭐 들어가나요? R3 타면 여성 라이더한테 무시 안 나가나요? R3 타면 어린애처럼 안 보이나요? 어우, 너무 많다.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원하는 답을 찾을 때까지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무슨 알파고 같아요. 이런 분들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질문 있냐고 하면 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R3를 알아보는 분들의 반전은 사실 이종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마음은 R3를 샀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꼭 키로수에 집착을 하는데 10,000km라도 타면은 엔진이 작살난 것처럼 그렇게 걱정이 하늘을 찌릅니다. 10,000km 된 매물인데 괜찮나요? 사고차 아닐까요? 키로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라는 식의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신차라든지 아니면 거의 500km에서 한 1,000km급 아직 길들기를 하지 않은 그런 바이크를 추천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문가형인데요. 전문가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식이 풍부합니다. 바이크 제조 회사, 엔진 오일, 타이어, 라이딩 스킬, 코너링, 카운터 스티어링, 연애, 시사, 심지어 정치관까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인물들이 많아요. 화석을 주로 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화석을 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껴요. CB400이라든지 진짜 96년식 심지어 간마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미라주 250 커스텀 이런 분들이 좀 주를 이루는데요. 오래 탔다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내비쳐서 발인이들이나 회원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항상 회원들에게 안전운전을 상기시키고 본인만큼만 운전하면 절대 사고가 안 난다. 이런 식의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전문가형 앞에서는 엔진오일 얘기 잘못했다가는 엔진오일의 역사부터 자동차용 엔진오일과 바이크용 엔진오일 그리고 혼다의 엔진오일 G2 왜 엔진오일은 모듈 100% 빨간 맛을 넣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피렐리 타이어 이외에 중국산 킹 타이어를 끼고 오는 날에는 투어의 시작부터 끝까지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무 위험한 타이어 낀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코너 돌지 마라. 너 진짜 사고 난다. 이런 돌타이어 끼고 다니면 당장 너가 돈을 아낄 수는 있겠지만 너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타이어는 비싼 거 타이어에 돈 아끼지 마라. 진짜 실제로 근데 타이어 돈 아끼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전문가형 앞에서 또 기변 얘기를 했다가는 슈퍼컵을 신차 살 돈이면 나는 중고로 PCX 신형을 사지 왜 슈퍼컵을 사냐. 그럼 또 PCX 신형 산다 그러면 PCX 신차 살 돈이면 MX나 포르자 산다 하며 이제 무한궤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슈퍼컵 앞에서 시작해서 골드윙까지 컨설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각 바이크 제조사별 엔진의 배기음과 특징에서부터 장단점 등 앞서 말한 1번 질문형에게 천적 같은 존재입니다. 걸리면 그냥 죽는 거고 전문가형한테 잘못된 지식으로 대들었다가는 그 방에서 그냥 매장이 돼요. 그 방 분위기는 그날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솔직히 방장도 쉽게 못 건드리고 보통 나이대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함부로 제재를 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 분위기를 흐리지 않는 선에서 컨트롤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밀정형인데요. 본인의 신분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본인 자체가 바이크 관련 종사자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신분을 밝히는 건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영업하는 사람으로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성격일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은 항상 투어 때마다 바이크가 바뀌어 있어요. 뭐 오늘은 골드윙, 오늘은 뭐 K1600GT, 오늘은 GS1200, CC가 높은 투어러들을 주로 타고 다니는 게 특징입니다. 아니면 뭐 TMAX 530도 많이 타고 다니시죠. 일단 일반인보다 돈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헬멧은 항상 뭘 타든지 간에 RI 램4를 키시는데, 램4를 착용을 하시는데 레인보우 실드는 기본이죠. 예, 요거는 국룰입니다. 아무리 CC가 높은 바이크를 타더라도 RI 램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력이 많으시고 아는 지식이 많으니까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고 부러움을 사게 되는 건 당연지사죠. 언제든지 뭐 원하는 바이크가 있다면 본인은 타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분들은 처음에 방에 들어와서 본인의 신분을 상당히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동네 백수 형이라든지 나는 지금 뭐 일을 쉬고 있다, 잠시 지금 일을 쉬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다, 모든 행사에서 거의 뭐 참석률은 뭐 100% 참석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 내에서도 존재감이 상당히 많고 핑크 왕관을 수여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신뢰를 쌓고 잠복기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첫 번째는 이제 동료의 사고, 두 번째는 기변 및 튜닝입니다. 첫 번째, 동료의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수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본인의 센터로 인계를 해서 여태까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사고 처리를 돕는데요. 사고가 나 있는 동생에게 제일 비싼 한방병원까지 추천해주며 금액적인 메리트 부분을 최대한 끌어들이며 본인의 지식을 과시합니다. 이번 수속은 물론 사고가 난 뭐 S천알이라고 하면은 걱정하지 말라며, 친한 형 동생 사이니까 뭐 공인비 안 받고 부품값만 받는다며 안심시키고 사고 처리를 도와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자주 가는 센터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합의가 되면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 형한테 맡기면 보험사 측에서 약간 시간 끄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형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예요? 형 저 지금 뭐 이제 입원하고 뼈도 다 붙었고 퇴원한 지가 언젠데 바이크만 나오면 된다.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럼 또 그 형이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험사 쪽이랑 좀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합의금을 이렇게 견적서를 이렇게 냈는데 보험사에서 인정을 해주지가 않다. 조금만 기다려라. 형이 진짜 견적서 지금 이빠이 해놨으니까 너 신차 형이 뽑게 해줄게. 좀만 기다려. 그래서 길어지면 이렇게 뭐 방치하다가 1년까지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뒤에 가보면은 바이크가 이제 그대로 있어요. 사고 났던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변 및 튜닝인데요. 기변 고민 있는 친구들에게 본인의 바이크를 스리슬쩍 제시를 해봅니다. 그거 우리 샵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방치해놓고 있거든. 너가 싸게 가져가려면 싸게 가져가라. 뭐 이렇게 뭐 선심을 베풀어요. 그리고 믿고 구매했더니 알고 보니 뭐 사고 차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도 많죠. 튜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튜닝 한번 잘못했다가는 나도 모르게 바이크 한 대 값 정도의 영업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한반복. 지금 너의 바이크가 지금 이게 키로수가 많아서 팔지 않으면 감가가 더 심해진다. 차라리 형이 싸게 바이크 신차를 내려주겠다. 이런 식의 튜닝의 끝은 곧 순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 동호회가 더 단합이 잘 되고 진짜 구성원들을 챙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틀어지고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진짜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로 다시 준비해서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딜 가나 꼭 있는 동호회 라이더들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